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자,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 성장성 높은 주도업황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이슈와 모멘텀 강한 기업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골드크로스TV에서는 주도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과 현재 컨디션 좋은 기업이나 앞으로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골드크로스 주식을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의 리스크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A주 MSCI 편입 등 여러가지 국내 경기 지표 악화가 나타나고 있고, 복합적인 이런 악재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사항이 최근에 매도세로 나타나면서 코스닥이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그 수급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런 메이저 자금들의 수급 사항은 우리 증시에 이런 변동성이 크게 주기도 하는데요. 11월 6일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트럼프의 중간선거의 그런 결과에 대한 또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증시가 최근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지금 개최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날짜가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 경협주마저도 최근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 매수세, 지난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수로 목요일부터 이렇게 돌아서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코스닥이 지금 700선 지지라인, 이 700선을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데, 이 700선을 지지가 되면서 좀 저점 부근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틀 연속 매수세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3.41% 금요일 장에서는 이렇게 급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 상승 모멘텀이 약하긴 하지만 이 저가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과 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시장에 이런 악재가 많을 때 좋은 기업도 그 주가가 싸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업을 아주 저가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많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보내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이 변동성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급락장이 나와버리면 대부분들이 손절매를 하는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좋은 얘기보다는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악재 때문에 뉴스라든지 매스컴 이런 데서 안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안 좋은 얘기, 이 주식이 급락장이 나왔을 때 주가도 같이 대부분의 시장에서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이 주가가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지금 주식시장이 가장 쌀 때 여러분들이 팔고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틀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들이 대량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금요일에도 지금 1328억 원. 자, 그러한 물량들을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지금 다 매수세로 이렇게 지금 물량을 잡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보신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 나는 9월달 한 달만 투자를 할 거야, 자 10월달만 투자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단기적인 추세는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매를 해야 되는
그러한 관점으로 시장을 볼 수밖에 없고요.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직장인 투자자고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바겐 세일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코스닥의 종합적인 주가 흐름들을 쭉 보시면 항상 주가의 변동성이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을 때 1998년에서 2000년도 이때 정부에서 IT 벤처 쪽에 집중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때 IT 버블이 일어났었죠.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98년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시면 98년도 외환위기가 왔을 때 IMF가 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고요. 예,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2012년도 이때도 주가가 굉장히 2008년도 이때도 주가가 유럽의 재정위기 사태가 왔을 때도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2016년도, 2017년도에도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 탄핵이라는 역대급 또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흔들렸었고요. 자, 이번에도 지금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그다음에 또 뭐 남북 한관계의 불확실성 이런 국내 경기 지표가 안 좋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흔들리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시장도 상승이 있고 조정이 있고 상승이 있고 조정이 있고 상승이 있고 조정이 있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주식을 사고요.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지 않고 오히려 팔아버리죠. 이때 팔고 이때 사고 올라갔을 때 사고 떨어졌을 때 팔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현명한 투자자라면 주식을 떨어졌을 때 이때 매수를 하고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고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고 이렇게 반대로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변곡점을 우리가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시장이 항상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데 이 시장을 정확하게 상승장일 때 하락장일 때 이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돌아가는 그 변곡점에서 진입을 하면 누구나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고점에서 하락장으로 이렇게 전환될 때 이때 팔면은 누구나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변곡점에서 진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술적인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변곡점을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수익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결과론적으로 올라간 기업에 한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 보통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시장이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파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상승 파동이 나오고요. 하락 파동이 나오고요. 상승 파동이 나오고요. 하락 파동이 나오고요. 상승 파동이 나오고요.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자, 그러면 지금 코스닥은 어떤 지금 시점이냐? 지금 코스닥은 상승장이 나오고 하락장이 나오고 상승장이 나오고 하락장이 나오고요. 하락장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목요일날 금요일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만약에 V자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가정을 하는 거죠. V자로 급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하반기에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주가가 행보를 하고 일반적인 패턴은 급락이 나오면은 웬만큼 급등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재차 상승이 나오고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이중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다시 N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이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죠. 패턴. 그래서 이런 상승을 우리가 저점을 지금 다지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주식을 손절매를 해버리고 다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상승장이 나오고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로 상승 파동이 나오고 조정 파동이 나오고 상승 파동이 나오고 조정 파동이 반복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 방향성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 주식이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우상향으로 하고 있는지
우하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파동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지금 코스닥은 잘 보시면 지금 우상향으로 진행 중이죠. 우상향으로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우상향으로 진행 중인데 우상향으로 진행 중이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자 올해 2018년도 2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많이 조정이 왔는데 보시면 2017년도 굉장히 또 급등이 나왔었죠. 이렇게 2017년도 연말에는 급등이 나왔고 지금은 연초보다는 많이 조종파가 나온 상황이죠. 하지만 대세 추세적으로 보시면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상승장일 때 진입을 하면 참 좋겠지만 자, 그러한 부분들은 지나간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주식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상승장일 때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하시고 이렇게 또 시장이 약간 조종세를 보이고 있을 때는 오히려 손절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물량을 늘려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업을 사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기업을 사는 게 중요한가. 그게 바로 저희 골드크로스 TV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그런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하는 산업은 성장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자본의 이동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이동하는 이러한 흐름들이죠. 그래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자금의 이동이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성장 기업에서 고성장 기업으로 자금의 이동이 실시간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미래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 그래서 이 앞으로 주식을 성장성 있는 기업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 과거의 주도 산업이나 과거에 하려 했던 그런 기업보다는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앞으로 성장성이 큰 업황이나 비전 있는 기업에서 투자를 계속 확대하셔야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을 키워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주식은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이미 주식시장에서 선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그 기업의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 또 앞으로 잘 나간다는 그런 또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업황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자를 하실 때 성장성이 큰 업황이나 또 비전이 있는 기업에서 2018년도 이 대한민국의 이 국내 상황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급적이면은 많은 업황들이 있죠. 시장에는 많은 업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쪽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꾸준하게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중간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성장 산업 쪽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기업들을 그러면 언제 사느냐? 그러니까 주식을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성장 산업이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주가를 싸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이 싸게 거래가 될 때는 언제 싸게 거래가 되냐? 바로 시장의 악재가 많이 나타났을 때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 기업의 주가도 같이 싸진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쌀 때 팔아버리죠. 그래서 아무 기업이나 사서도 안 되겠지만 성장성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습관을 키우셔야 되고, 그런 성장성 있는 기업을 주가를 싸게 사는 그런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싸게 사는 포인트가 바로 시장에서 악재가 넘쳐났을 때, 그럴 때가 바로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같이 싸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현 시장의 이 급락장, 현 시장의 이런 조종장이 바로 대부분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있고, 또 급한 자금은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손절매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죠.
신용이라든지 미수라든지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든지 빨리 급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급락장이 나와버리면 반대 매매로 다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시스템 때문에 그렇죠. 시스템.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1억이라는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을 때 특정한 기업에다가 1억이라는 자금을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이 1억이라는 자금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그 이후에도 주식시장에서 계속 투자가 가능한 자금이라 그러면 이 시장의 변동성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이렇게 특정한 기업에다가 몰빵을 하시거나 무리한 자금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 자금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급락이 나와버리고 이 저점이 다 이탈해버리면 심리적으로 손절매가 나갈 수밖에 없죠. 심리적으로 손절매가 나갈 수밖에 없고 또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이미 이때 800선이 무너졌을 때 이미 약간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지표고요.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성장성을 기대하는 그런 그 투자자,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좋은 기업, 성장성 있는 기업은 싸게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자 매수를 코스닥이 지금 800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사실은 주가 급락이 나와버렸죠. 그러면 가치 투자자들은 주가가 빠지면 파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또 이때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단가를 맞춘다는 겁니다. 시장의 이런 변동성, 이 파동을 가치 투자자들은 기간적인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 변동성을 자연적으로 해치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더 늘려가고 평단가를 맞춰버리게 되고 그럼 시장이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 외국계 자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분들이 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개인 물량들을 다 잡아먹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락장이 끝났을 때 또 다시 급등장이 또 나오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자, 그래서 현 시장에서의 이 조정은 투자의 마인드를 그런 위협하는 구간일 수는 있지만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장성이 기대되는 업황에서 여러분들이 시장 확장성이 높거나 글로벌 시대이니만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그런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면 더욱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 SDI를 잠시 살펴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20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텐데 시장은 앞으로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전기차 시장은 지구 온난화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그다음에 정부 정책들의 이런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업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가장 큰 수혜는 바로 자동차, 전기차 시장이 확장이 될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업황에 속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 이 자동차, 전기차 시장은 점점 이제 그 자동차 시장에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수소차 이쪽으로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이 나라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이 바뀐다 그러면 향후에 삼성 SDI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주가에 큰 상승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우상향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중에 있죠.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 날에도 지금 최근 26만원까지 고점까지 갔다가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다시 23만원 부근에서는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로 개인들 물량들을 다 잡아버린다는 거죠. 자, 삼성 SDI 주가의 현재 이 흐름을 보시면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외국 기관 쪽에서 대량 매도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런 기업들은 특히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의 흐름들이 굉장히 오히려 더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은 수급에 이런 일시적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이런 그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그 대형주들, 시가총액이 막 16조 이렇게 대형주들은 일반 그 웬만한 자금으로는 이 차트의 흐름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큰 자금의 흐름이 지금 삼성 SDI 쪽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맞을 것 같고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도 향후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 보시면은 60일선, 120일선 정도까지 조정이 오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평단가를 이제는 23만원 정도 가격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정이 왔을 때 23만원 정도에서는 강력하게 지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단가를 23만원 정도로 맞춰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겠고, 이제 26만원 직전 고점을 또 다시 한번 또 파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승, 그 다음에 조정, 상승, 살짝 조정, 지금 반등이 잠깐 나왔는데, 자, 반등이 나오고 한 번 더 눌러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전체적인 상향이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 26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중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V자로 올라갈지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직장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은 평단가를 한 23만원 정도로 떨어질 때마다 이런 것들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이 23만원 정도 부근에서 이렇게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하시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 종목을 또 살펴보면, 자, 우리산업이라는 기업인데, 자, 우리산업이라는 이 기업은 전기차, 수소차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 PTC 히터의 높은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 쪽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자회사로 우르엠 오토모티브라는 그런 자회사가 있는데, 자율주행차 쪽에서 또 레이더 쪽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성장성 높은 자회사를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또 수소차 모멘텀의 성장성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자, 이 기업도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여기 이 가격대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26,000원에서 3만원 사이 이때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지금 아직까지 이 종목은 우상향 패턴은 아니고 지금 바닥을 다지는, 지금 이런 구간들이 이제 바닥 다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만원 가격대가 거의 이 28,000원, 자 보시면 28,000원에서 한 3만원 요 가격대가 거의 바닥 다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8,000원, 3만원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맞춰 가시면 돼요.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 종목의 가장 큰 수혜는 바로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시장이 확장될수록 우리 산업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원형 바닥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N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왔을 때가 조로의 매수 기회고, 이 주식시장의 이런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이 늘 반복이 되지만 너무 근시한 쪽으로 무리하게 이 주식을 맞추려고 그런 하기보다는 오히려 큰 방향성을 보고 장기 투자 안목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또 하락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데, 상승 파동 시에 또 목표 수익률이 또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주가라는 거는 상승 파동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 종목도 전기차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때부터 21만원대부터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상승 파동이 나오고 또 조정 파동, 그다음 또 약간 상승 파동, 조정 파동, 파동들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개인 투자, 장기 투자자라 하더라도 목표 수익률이 다 다르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목표 수익률을 너무 크게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승 파동이 항상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종목들마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좀 비슷한 패턴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파동 시에 목표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투자자 관점에서도 자, 나는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좋다고 해서 이 10년 동안 그냥 삼성 SDI를 그냥 계속 들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장기 투자니까. 한 20년 동안 계속 들고 갈 거야. 한 5년 동안 계속 들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99%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인내와 끈기가 없어요. 그리고 삼성 SDI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미래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 시장이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를 삼성 SDI가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러한 부분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상승파동, 조정파동, 상승파동, 조정파동이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시점에서 이 종목에 들어갔을 때 뭐 1년 동안 들고 가는 분이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3년 동안 들고 가시는 분이 계실 거고 5년 동안 들고 가시는 분이 앞으로도 계속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이 계실 텐데 중간중간 이런 상승파동, 조정파동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시장의 이런 그 기대 수익률을 약간 높이려고 투자를 진행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정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상승파동 뭐 한 10% 정도 상승하면 일부 좀 수익을 챙길 거야. 그리고 또 조정이 왔을 때 또 시장이 악재가 왔을 때 조정파동이 왔을 때 물량을 더 늘려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목표 수익률을 짧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장기 투자라고 이렇게 하면 야, 그 장기 투자는 어떻게 그냥 10년 동안 들고 가지? 어떻게 5년 동안 들고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수익을 또 일부 챙기고 큰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되 생각했던 그 목표 수익률이 이렇게 세게 나오면 중간중간 이렇게 수익을 또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가 내려왔을 때 또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또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중 조절이죠. 비중 조절하고 이제 분할 매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A라는 지점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자, 여기서 장기 투자랑 단기 투자랑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건 뭐냐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A라는 기업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다 수익이죠. 자, 그러면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A라는 기업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수익이죠. 근데 떨어졌을 때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자, 보시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만났습니다. 이런 구간에 만났어요. A라는 구간에서 자, 장기 투자 관점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조정 파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단기 투자 관점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손실이 확정이 된다는 거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물량이 늘어간다는 거죠. 자, 손실이 확정이 되면은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 손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이 나려면 100%의 수익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50%까지 가진 않겠지만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0%의 손절을 하면 여기서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손실이 사실 없어요. 근데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잦은 손절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이 회전을 시켜야 되고 잦은 손절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의 이 변동성을 맞추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필요한 것은 또 기다림이 좀 필요하겠죠. 기다림과 인내, 그다음 그 기업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너무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손절매를 일삼는 그러한 관점에서 기업을 분석을 하시면 대부분 급등주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올라간 종목을 따라 붙는 그런 이 추격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계좌가 망가지는 경우를 제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 좀 어렵다 보니까 또 그 코스닥이 최근에 급락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손절매를 하고 있고 또 단기 투자 현혹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주주가 이상한 짓을 하거나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투자를 하게 된 그 초심, 그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투자 기준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성장성 있는 기업이고, 그런 기업이라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시장의 급락장이 왔을 때 그 추가 매수를 통해서 물량이 늘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투자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단기 투자 현혹에 휩싸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목표 수익률을 짧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투자는 목표 수익률이 다르죠. 뭐 1%만 수익 나도 그냥 파는 분이 계시고, 3%만 수익 나도 파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철저하게 손절매를 칼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손절매를 칼같이 못 하실 분이라 그러면 단기 투자는 사실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 단기 투자 관점은 일반 직장인이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 투자는 일반적인 그 또 수급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수급의 왜곡 현상이 실시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하자마자 주가가 확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손이 빠른 상위 1%만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거를 실시간 한두 번 맞출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손절매를 또 자주 해야 되는 그런 또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이 또 명확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직장인 투자자는 사실 단기 투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하는 거다. 그러면 가장 유리한 거는 결국엔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이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저평가되고 있고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투자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시장에 이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즐겁고 여유롭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감에 떨 수 있다. 그만큼 시장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이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꾸준히 투자를 진행하는 관점에서 진행하셔야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왔는데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와도 올라가는 기업은 올라간다. 성장하는 산업은 성장한다. 여러분들 이런 성장성 있는 기업들, 정부 정책주라든지 또 성장성이 큰 기업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잘 보시고, 자,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던 기업, 자, 삼성 SDI, 그죠? 이렇게 굉장히 패턴이 이렇게 파동이 우상향 파동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럼 이 부분이 거의 저점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23만원 정도 부분이. 그래서 이 평단가를 이렇게 맞춰 가신다 그러면 또 올라가면 이제 26만원 27만원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게 파동들이 점점 저점을 올라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자, 그 다음 우리 산업도 이 수소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수소차, 자율주행차, 전기차.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데, 향후에 이제 정배열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 종목도 이렇게 파동적으로 보면 한 10%의 파동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한 10%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또 수익을 챙기고, 또 눌리면 또 저점 이 바닥 지지 라인 추세가 이런 자리에서 이 고점에서 또 지지가 되는 거 확인하면 또 여기서 매수 관점, 여기서 또 매도 관점, 이런 식으로 파동의 패턴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더 중요한 거는 성장 산업 쪽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시 시장의 주도주와 성장성 있는 기업, 정부 정책도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투자를 꼭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시고 행복한 투자를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조금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골드크로스 TV에서도 앞으로 가치 있는 기업 발굴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